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공학 박사로 있는 권호석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가르치는 형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딱딱할까봐 최대한 일반적인 것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메카라고, 생명공학의 메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저 같은 재료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이오 나노 융복합 센터입니다. 거기에는 한 12분의 박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다들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를 가지고 하나의 융합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나노 재료를 맡고 있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강연도 많고 책도 많을 건데 공학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어떠한 과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목은 이렇게 비슷하더라도 안의 내용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전기를 이용해서 과거 주인공하고 현재 주인공이 서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보고 저도 이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공학도라도 계신다면은 어떤 상상을 했을 때 미래에 그게 현실로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라고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다양한 이런 기술은 많은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나노 융복합 기술입니다. 바이오 나노 융복합 기술이라 하면은 쉽게 말하면 바이오 기술하고 나노 기술. 바이오는 말 그대로 생물이죠. 나노는 크기가 머리카락 한 1000분의 1보다 1000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잘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무궁무진한 어떠한 다양한 물성이나 어떤 좋은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기술하고 나노 기술이 합쳐서 전자소자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바이오 나노 융복합 기술이라 부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주변에 이러한 융복합 기술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을 감지한다든지 진단하는 쪽, 그리고 우리들을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헬스케어, 이러한 부분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기술들을 다 제가 알려드리고는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한 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가 바이오 경제 시대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이오를 연구함으로써 국가 경제라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르스 사태 아시죠? 그게 경제 한 20조 가까이를 잃어버렸고,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 이러한 감염병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호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나노 바이오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게 되고,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이러한 지카 바이러스나 이러한 메르스 이런 것들을 조기 차단한다든지 어떤 백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경제 시대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도 이러한 바이오 나노 융복합 기술을 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많은 재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바이오 나노 융복합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옛날 웹툰을 좀 찾아봤습니다. 혹시 과거에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IT만 상상했더라고요. 바이오 나노에 관한 건 없어서. 왜냐하면 저희 1960년대 정도 되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다들 보시면은 이렇게 기와집이라든지 전화기 옛날 거 다 쓰셨는데 다들 IT만 저희들이 엄청 집중적으로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0세기 여기 웹툰을 보시면 1965년에 이정문 선생님이 그린 2000년 이모저모 보이죠? 정말 소름 돋치게 많이 맞췄습니다. 태양열, 전기자동차, 집에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근데 이제 달나라 가는 거는 좀 무리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기술력을 과거에 상상한 게 현재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바이오 나노에 관한 건 없지만 지금 현재는 바이오 나노 기술이 앞에 보여드렸듯이 엄청 많이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서 많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적인 제품들은 이미 2000년대 시대, 1965년대부터 이렇게 상상을 해서 현재 이미 많이 이룬 것들이 많고요. 이러한 것들 지금도 현재에는 미래에 어떤 것이 나올지를 다들 상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은데 제가 요거는 스킵하고 바이오 나노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러한 바이오 나노 융복합 기술에는 재미있는 건 인공 혈액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노 로봇도 있고, 나노 로봇은 제가 가장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 저희 몸속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나 어떤 암 존재 같은 경우를 쉽게 발견하고 얘네들 깨트려서 죽이는 겁니다. 저희들 전혀 수술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나노 로봇만 주입하면은 쉽게 질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아시죠? 이거를 인공장기로 많이 만들고 있답니다. 이러한 인공장기를 만드는 경우에 사람이 어떤 어떤 사고나 어떤 암 같은 거 걸려서 어떤 장기를 척추를 해냈을 때 그럴 때 이제 3D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한다. 그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향후 미래는 저희들이 100년 인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획기적일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도 부모님께 물었죠. 이제 과거 저희 부모님이 1960년 세대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현재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건 물으니까 오래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바이오 나노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면 저희가 100년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올 것 같은데요. 제가 다양한 것들을 다 말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 특히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상상하고 있는 분야인 전자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코어라 하면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냄새 맡는 장치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이 전자코어에 대한 개발은 엄청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있죠. 청각, 후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후각하고 미각만큼은 너무 화학적인 결합이라든지 반응에 의해서 저희들이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이 더딘데 특히 후각 같은 경우는 수천 가지의 냄새들이 사람 코로 들어와서 여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사람 코 안에는 냄새 분자하고 정확하게 맡을 수 있는 후각 수용체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각 수용체 단백질과 냄새가 만나서 다양한 변화를 저희들이 이것들을 뇌로 통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무슨 냄새다라고 느끼는데 이 메커니즘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나라에서 연구자들이 이걸 개발하고는 싶은데 인공 후각 시스템을 개발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러한 인공 후각을 나노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봤었고요. 최근에 또 본 드라마 중에서 냄새를 보는 소녀, 저 이거 보고 엄청 쇼킹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이제는 현재 제가 상상하는 거는 미래에는 글라스라든지 콘택트 렌즈에 내가 만든 바이오 나노 전자코를 심어서 이거를 한번 정말 보게 만들자, 냄새를 보게 만들자. 그런 것도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얻었기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최근에 제가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전자코 연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연구 결과가 하나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분들은 정말 아나운서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전자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한번. 사람 대신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주거나 냄새가 코드화돼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공 후각을 재현한 전자코를 개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각각의 특정한 냄새만 맡을 수 있는 390개의 후각 수용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냄새를 감지하는 코.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해 사람의 감각 가운데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러 가지 냄새를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전자코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대장균에서 배양한 뒤 반도체 칩 위에 부착해 인공 코를 만들고 코가 냄새를 맡으면 뇌가 정보를 처리해 어떤 냄새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칩에서 발생하는 전자 신호를 컴퓨터가 분석해 코드화하는 겁니다. 후각 수용체, 그래핀, 그리고 통계학 분석을 모두 아우르는 BT, NT, IT 융복합 바이오 나노 전자코 시스템입니다. 복합적인 냄새가 발생하면 각각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조합해 수백, 수천 가지의 냄새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코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유독가스 감지나 식품, 향수 감별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냄새가 코드화되는 만큼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서든 그 냄새를 재현할 수 있어 향기나는 TV 제작도 가능해집니다. 마약 탐지나 그리고 유독가스 검출, 그리고 음식물 부패를 감지하는 그런 측면이나 또는 암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를 선택적이고 민감하게 검지를 하게 되면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과학 분야. 네, 보셨죠? 정말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해도 1시간 강연을 여기 4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아마 좀 쉽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첫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웨이퍼 위에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을 얹는 겁니다. 이것을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면 마이크로 패턴이 가능합니다. 이 위에다가 전구 올리고 그러면 이러한 기판 위에다가 저희 보시면 이러한 올팩토리 리셉터 말씀드렸죠. 냄새 분자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올팩토리 리셉터 같은 경우는 뭐 상큼한 냄새, 바다향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저희들은 이거를 바이오나노 전자코로 부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거 바이오나노 전자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시그널들을 잡아서 어떻게 이것들이 분석을 하는데 다양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들을 통계치로 분석하면은 믹스처 이 안에 어떤 가스가 들어있더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코드화 시키자. 이걸 저장하자. 이런 개념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냄새 분자를 잡는 전자코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많이 봤을 겁니다. TV나 이런 데서 전자코라고 해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전자코라고 해서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은 가스 화재 방지기, 저희들 술 알코올 측정기 이런 것들이 전자코의 어떤 시스템이긴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자코는 이렇게 작은 분자들, 아세톤, 톨루엔 이런 것들은 그냥 분자 중에서도 저희들 몸에 해로운 이런 작은 분자들이 하는 냄새 분자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술은 간단하게 고분자라든지 어떠한 다른 물질들에 이러한 기체가 와서 붙으면은 전기적인 신호가 나오게 만들었죠. 근데 이러한 물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양한 가스를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음주 측정기는 에탄올 가스가 조금 더 잘 붙기 때문에 음주 측정기듯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 기업에서 저한테 기술 자문을 왔는데 전자코였어요. 전자코 개념이었는데 공기청정기 최근에 출시했는데 갑자기 소비자한테 항의가 왔대요. 그 항의가 웬 아주머니인데 포름알데하이드를 집에 있는 이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공기청정기 기능인데 갑자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는데 옆에서 막 말을 하는데 계속 얘가 울렸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서 막 묻는 거 이거 오작동 아니냐고. 근데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스 흡착을 이용하는 센서들은 다양하게 다 붙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부터. 근데 유별나게 한 개를 잘 붙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가스 센서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어떤 가스를 잡는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만드는 전자코라고 해서 어떤 국산 김치, 중국 김치도 구별하고 질병도 알아낼 수 있다 그러고 여기 보면 전자코로 이렇게 어떤 육류 부패도 알 수 있다는데 제가 정말 이 육류 부패를 이 기계를 사가지고 봤는데 육류 부패된 상태에서 딱 하면은 얘가
색이 반짝반짝 울리는데요. 다른 데 가서 이 똑같은 기체가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톨루에 나오면 얘를 잡았다. 그럼 딴 데 가서 톨루에 나오면 이게 똑같이 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어떠한 선택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를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선택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제작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연구 개발이었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만든 바이오 나노 전자코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 나노 전자코를 만들게 된다면은 특정한 냄새에만 잘 붙는 후각 리셉터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특정한 냄새가 와서 이러한 냄새 후각 수용체가 선택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냄새 분자로 인해서 어떤 냄새 분자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이 가스, 어떠한 공간 안에 냄새 분자가 어떤 게 있다, 이거를 저희들은 저장할 수 있고 코드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코드화가 가능하다면은 어떤 산업에 저희들이 쓸 수 있을까? 이제 미래를 상상해 보면은 저는 추측하건대 향기 나는 TV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TV 보고 있으면 음식 먹는데 눈으로 보죠. 근데 이게 정말로 내 음식 냄새가 TV에서 나온다면은 정말로 그건 산업적으로는 아마 대박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맞춤형 향수인데 누구든지 향수를 똑같이 따라하고 싶거나 하고 싶으면 브랜드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향수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코드화된 어떤 냄새를 그냥 무슨 냄새 주세요. 그래서 섞어서 쓰면은 자기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자기만의 맞춤형 향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어머님이 뭐 끓여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라든지, 옛날에 헤어지는 뭐 어떤 연인의 향기,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리울 때 틀기만 하면 그 냄새가 나고 그거를 이제 그리워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저희들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질병 진단.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질병 진단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서 피라든지 이런 것들 다 피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과학적 PCR 분석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번거롭고, 특히 피를 뽑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라리아 진단 센서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에는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말라리아 유충 아시죠? 이런 말라리아 유충이 쉽게 말하면 몸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보균자라고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향기를 나게 합니다. 지금 말라리아를 옮기는 그 모기 후각세포에 맞게끔 얘네들이 향기를 날아오게 하는데, 그 향기를 맡고 모기가 달라와서 그 사람이 다시 또 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향기가 나는지만 그 말라리아 유충이 바꿔서 내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그런 향기 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만약에 후각 리셉터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향기 나면 이 사람이 말라리아 보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저희 나라는 솔직히 뭐 이미 주사 맞고 약도 있기 때문에 뭐 죽는 사람은 없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매우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런 공익사업에도 이러한 전자코를 사용하면서 질병 진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체 수색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이 죽으면은 다들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이 죽으면 향기가 카바베린이라는 물질이 가장 잘 나오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사람들이 맡으면 정말 막 썩는 냄새, 정말로 싫은 그런 욱하는 냄새가 나오는데,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후각 리셉터를 개발한다면은, 저희 같은 이러한 소자 위에 올리는 바이오 나노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다면은 이렇게 경찰이나 의경들이 산을 뒤지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드론 같은 데 심어서 쭉 돌아다니면은 어디서 냄새 나더라, 그래서 칫솔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업 기술로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바이오 나노 전자코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표를 해드렸는데, 혹시 뒤에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싶고요.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학하시는 분이 있다면 항상 상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결과 안 나오고 아이디어 낼 때마다 상상하는데, 그 상상이 미래에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저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응용 분야를 정말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상상하면서 열심히 연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